7세의 입국입니다. 오늘 오전 임종석 실장 중동방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칼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의 전세기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포공항에 그를 보기 위해 많은 취재기자들이 몰렸지만 정작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12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왕세제를 접견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군사협력과 원전, 경제 문제를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부다비 왕가의 마쿠 실세로 아랍에미리트 비왕족 출신 중 왕실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칼둔 청장이 오늘 오전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9시 조금 넘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도착했는데 카메라가 포착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임종석 실장과 그 청와대 측에서 이제 곧 칼둔 청장이 오면 사실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어떤 이 멘트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자들이 많이 또 새벽부터 사실은 그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인사들은 거의 전용기를 타고 오고 또 전용기에서 특별히 또 그냥 프리패스해서 그냥 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전혀 기자들이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 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아랍에미리트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14번이나 방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공개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배려에 의해서 잠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청와대에서 뭔가 왕세제의 이채 측근이 뭔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많이 또 기대를 했다가 헛무릎 친 셈이 됐습니다. 제 오른쪽에 허성무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 소장님 질문을 바로 드리면 일단 행정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우리나라로 한 어떤 인물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인사인지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흔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UAE는 어쨌든 7개 부족 국가 왕실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나라가 큰 왕실이 이제 그 아부다비 왕실입니다. 이 왕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상에 이제 가장 실세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8살 때 프랑스 대상가로 나가 있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실에서 사실상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 핏줄은 아니지만은 핏줄 이상의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본인 스스로도 아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공사의 이사장, 의장 자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AE의 그 정부투자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왕실의 금고를 이 사람이 다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고를 맡겼다. 그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저희가 촬영을 못했는데 저렇게 저희 채널의 취재기자의 휴대폰으로 저렇게 촬영이 된 강남의 한 호텔에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칼둔 청장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맨체스터 시티 회장으로 이현 적이 좀 잘 알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UAE의 해외 투자 펀드 거기에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펀드예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 펀드가 빼면은 만천 무너지고 넣으면 올라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또 거기에 또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UAE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칼둔 청장이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UAE 그 왕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번에 왔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이 인물이 왔다 가면 또 정시에도 솔직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물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서로 형제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번 방안 때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던가요? 네, 아직 정확하게 만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사실 현 정부의 문제다라고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뭐 1박 2일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옛날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도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 왔었는데 한 번은 만났고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거를 국무총리를 만나라. 라고 이 계획을 좀 다시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이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제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 논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여기 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 특사 가나? 김종석 실장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12월 초에 김종석 시장 방문하기 전에 이미 아랍에미리트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죠. 실세 중에 실세, 이제 칼둔 청장 인물 탐구까지 해봤다면 그러면 진짜 본질로 가볼게요. 이현지 형님. 네. 왜 온 겁니까?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UAE와 우리와의 협정의 관계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도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원전은 사실 그때 수주는 프랑스가 유력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그때 UAE에다가 이제 공군 비행장을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UAE가 인구가 한 1,000만이 안 되는 나라인데 사실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위협을 받고 있어서 국방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 쪽에서 낸 카드가 뭐냐면 자, 우리는 그러면 부대를 파견해주고 그 훈련도 시켜주고 실제로 또 거의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수준에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맺어진 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정이죠. 예. 당시에는 사실 상호 방위 조약은 국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면 합의와 저렇게 군사 협정을 통해서 맺어졌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오면서 상당히 좀 약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송영무 장관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좀 국회의 어떤 좀 통과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에 가서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UAE에서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협정 파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황급히 달려가서 수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수습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칼둔 청장이 온 것이거든요. 그게 정설로 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알려진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번에 이제 문제를 마지막 매듭짓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왜냐하면 이 UAE 문제는 우리의 국익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가타부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부의 어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허 소장님 희미했던 의혹들이 점점 이제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데 말씀처럼 원전뿐만 아니라 그럼 군사 협약과 관련된 대담이 오고 갈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될까요? 뭐 당연히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오셨으면은 그냥 임종석 비서실장만 만나고 갈 리가 없죠. 또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뭐 양국 간의 가장 긴밀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예측되기로는 결국 그 문제가 아니냐. 결국 방금 이제 국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국익을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 거고 또 더 큰 국익을 위해서 또 수습해가는 과정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어떤 국익도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유사시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군부대가 전쟁에 바로 참여하는 방식의 그런 비밀 협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전 정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했다면 전제가 있는 거죠. 예.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얼마든지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습은 돼야 될 그런 건 다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부터의 뭐 그런 관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T-50 고등군사훈련기 수출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아주 원리 원칙적으로 어떠한 임행계약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없이 FM대로 계약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그때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06년까지 이걸 거슬러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아하. 어쨌든 뭐 이번에 왔기 때문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 외교상에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든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거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큰 진전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왔을 거라 보고 지금 다시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원전 1호기의 준공식 때 우리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된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종 추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야당에서는 이 중동 논란을 현 정부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인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송영무 장관이 이 독수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UAE를 방문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반발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왜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까? 대통령과 이 정부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 실장님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내 탓이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허성무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현 정부에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건 국익이다. 국익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해법이 저는 국익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영화 제목 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건 이 말이 왜 잘못됐냐면, 그때 국익은 다른 것이고, 지금 국익은 다른 것이냐. 그때도 만약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도 사실은 그 국익이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국이라면, 그때도 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어떤 협상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어떤 협상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MOU를 했는데, 그 MOU 중에 어느 것이 더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단계적인 것이 있어서, 일본과의 어떤 군사협정도 사실은 지금은 정보, 교류에 불과하지만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군사 지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느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단계적인 군사 협력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허 소장님께 짧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적폐청산 미명하에 중동 방문도 그냥 다 보복으로 없애버리는 거 아니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당은 뭐든지 적폐청산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뭐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된 이런 조항이 있다면은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 우리 헌법의 원칙을 아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방문 의혹의 핵심에 있는 칼둔 청장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